코스는 공고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공고의 진행 상태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입찰 관련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 입찰 공고 진행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입찰 공고가 계약까지 무난하게 진행되는 케이스입니다. 입찰 공고가 게시가 되고 나서 참가 마감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가 마감 같은 경우는 조달청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전력이나 국방부 공고 등은 참가 마감 절차가 자주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미리 참가 신청한 후에 그 다음에 입찰을 보셔야 돼요. 투찰 및 개찰 과정이 있죠. 여기까지 입찰 보는 거고 개찰된 이후로는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 업체가 적격 심사 통해서 통과를 해서 계약까지 가게 되는지 아니면 적격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2순위나 3순위 업체가 계약이 연결되는지 결과는 다르겠지만 입찰 공고에서 계약까지 성사되는 것이 첫째, 제일 무난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입찰 공고가 나왔고 개찰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공고 정보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발견이 돼서 공고가 1234-00번으로 공고가 나왔다가 정정이 되면 다시 01차수로 차수가 증가하고 1차수가 2차수로도 갈 수 있죠. 2차수, 3차수 계속 정정할 때마다 차수가 바뀌어요. 공고 번호는 유지가 되고 차수가 바뀌면서 공고 정보가 조금씩 정정이 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정정된 공고가 개찰이 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적격 심사와 계약 이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 여기서 적격 심사는 공고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찰 이후에 바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입찰 공고가 이번에도 1, 2, 3, 4라고 해볼게요. 라고 다시 00으로 나왔다가 1, 2, 3, 4-01로 정정이 된 이후에 공고가 취소가 돼도 마찬가지로 1, 2, 3, 4-02 차수는 증가하고요. 공고가 취소가 되면 이까지 공고 진행된 게 모두 무효가 되고 재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고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공고가 다시 나온다면 재공고라고 해서 1356으로 공고 번호가 바뀌면서 1356-00 차수 이렇게 공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입찰 공고에서 재공고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입찰 공고가 정정이 된다. 1, 2, 3, 4, 01에서 공고 정정해서 02가 되고 02가 되면 01차수의 정정 이전 차수의 공고는 무효화가 되고 공고가 취소돼서 03차수가 됐다. 정정된 공고도 무효가 되고 그렇죠. 마지막 차수의 공고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재공고가 되고 나면 사실상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모두가 무효되고 완전히 새로운 공고 다만 이 공고가 이미 취소된 기록까지 있고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재공고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재공고와 비슷한 말 중에서 재입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입찰이 되는 케이스는 이래요. 입찰 공고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개찰까지 갔는데 유찰이 되는 거예요. 유찰은 1순위 업체가 정해지지 않는 거죠. 다양한 이유로 1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데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는 모든 업체가 낙찰한 선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찰이 되고요. 유찰이 된 이후에는 입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입찰 공고 상태로 사실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사실은 개찰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개찰 과정 안에는 투찰과 개찰이 다 있지만 개찰이 한 번 더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입찰 같은 거는 기존 공고에 유찰이 되는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만 한 번 더 참여 기회가 있고 유찰되는 공고에 참여를 아예 만에 안 했다. 그러면 이번 재입찰 공고에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입찰되는 케이스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용어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입찰 상태라고 하는 거는 공고가 마감 전 상태예요. 입찰 공고가 아직 마감이 되기 전이니 이 입찰 공고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변화들이 계속 생길 여지가 있는 이런 상태들이고 입찰 공고는 당연히 입찰 상태고 있겠죠. 재입찰은 유찰 이후에 되는 상태고요. 재공고는 취소 이후에 그리고 정정 공고는 입찰
공고의 정보가 변경되면서 정정 공고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상태들은 모두 입찰 공고 상태들.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입찰 공고 상태고요. 개찰 공고 상태는 공고가 어쨌든 마감이 된 거예요. 이 공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저희가 액션을 할 수 없는 거죠. 저희의 손을 떠난 상태. 이 상태만 해도 업체들이 공고에 참여를 하는 등의 그런 공고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개찰 상태는 사실상 마감이에요. 얘는 마감된 거죠. 마감되고 개찰해서 순위를 확인하고 적격 심사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 마감된 상태가 개찰 상태라고 하고, 무효의 상태가 있어요. 공고가 아예 취소가 됐다. 이거는 취소가 되고 나면 사실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공고죠. 취소되고 나서 재공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입찰 상태가 되겠지만, 취소된 상태가 유지되면 아무에게도 의미 없는 정정 이전 차수, 정정이 돼서 아직 입찰 볼 수 있는 공고는 괜찮지만 01차수, 02차수, 03차수가 있으면 3차수까지 공고 나왔을 때는 1차수, 2차수 공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효 공고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고가 투찰되는 과정은 어떤지, 여러분들은 입찰 공고를 확인하시고 나면요, 일단 참가 신청은 있을 수 있거나 없거나 하지만 참가 신청을 따로 적어 놓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일반적인 공고들은 참가 신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항상 공고 정보 내용에서 참가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참가 신청을 한다면 뭘 내야 하는지 이런 게 있죠. 참가 신청 서류로는 실적을 증명하거나 장비 보유를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거나 등이에요.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 참가 신청 단계의 일들이고요. 그리고 투찰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금액을 작성해서 제시하는 것, 요게 투찰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고에 참여하는 과정, 투찰 과정이고요. 투찰할 때는 각 사업체들은 입찰 참여 금액을 입력을 하고, 더해서 복수 예비 가격을 선택을 해서 어떤 업체가 1순위가 될지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들이 어떤 건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공고가 개찰되는 과정도 한번 알아야 될 텐데요. 공고 개찰 과정은 복수 예비 가격을 각 업체들이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복수 예비 가격을 통해서 예정 가격이 생기는 것, 이 예정 가격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개찰이 되는 거고요. 복수 예비 가격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특정 복수 예비 가격을 임의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 생성된다는 건, 생성된 복수 예비 가격을 입찰에 참여하는 각 기업체들이 선택을 합니다. 조달청 경우는 투찰 시 2개의 복수예비 가격이 선택이 됩니다. 2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선택이 됐는지는 개찰 이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개찰 이후에는 어떻게 공개되냐, 예정 가격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개가 돼요. 그러면 예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앞에서 봤던 대로 입찰 참여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누구 한 명이 예정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예정 가격이 1순위를 사실상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정 가격을 결정짓는 거는 누구 한 명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예정 가격은 복수예비 가격을 통해서 선택이 되는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보통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등등의 경우가 많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이 생성이 되고, 입찰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선택을 해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 1번부터 15번까지의 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예를 들어서죠, 7, 8, 9, 10번들의 평균 값이 얼마고 그것을 예정 가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예정 가격이 만들어져요. 예정 가격이 만들어지고 나서 1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예정 가격이 일단 생성이 되고 나면 입찰 공고에 있는 낙찰 하한율이라는 정보를 곱해서 낙찰이 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이 기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보면 저희는 이제 미달이라고, 개찰 결과에서 미달된 업체들은 여기 작성된 기준 금액보다 낮게 입찰을 봐서, 높은 금액으로 입찰 본 업체들 중에서도 순위가 낮은 금액이 낮은 순으로부터 1, 2, 3 순위를 차례대로
매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낙찰 금액, 이 기준 금액이라는 게 낙찰을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낙찰 하한율은 모든 업체가 입찰 공고문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던 정보, 그렇기 때문에 개찰 과정에서 생기는 이 예정 가격이 1순위 되는 걸 결정을 하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각각 다른 투찰 금액으로 입찰을 받다는 거는 각 기업체가 예상한 예정 가격이 각각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업체가 참여한 투찰 금액에 나누기 낙찰 하한율을 하면 각 업체가 예상했던 예정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각 업체들은 각각 다른 예정 가격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투찰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